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며느리보다 무서운 건 침묵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도 말 한마디가 사라진 집. 그 속에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말이 없어서 힘들다. 오늘은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큰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로 낡은 시계가 째깍째깍 울린다. 그 소리만이 이 집에서 들리는 유일한 리듬이었다. 식탁 위 밥그릇 3개, 숟가락이 놓인 자리엔 말의 흔적이 없었다.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밥을 삼켰다. 말을 꺼내면 공기가 멈췄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그냥 말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편하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조용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예전엔 참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시장에 가면 상인과 안부를 나누고 버스 기사에게 고생 많으시네요 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의 말이 공기 중에서 흩어져 아무데도 닿지 않는 걸 느꼈다. 집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누구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네. 그날 이후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롭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더 외로운 건 함께 사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것.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만이 벗이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그건 늘 화면 속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살아있는 건 맞는데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기분이야. 그건 고독이 아니라 투명함의 감정이었다. 며느리가 무섭다고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진짜 무서운 건 아무 반응도 없는 가족이었다. 말해도 대답이 없고 표정도 변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집. 그녀는 그 침묵이 자신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든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중엔 말 대신 눈으로 이야기했다. 눈빛으로 이제 괜찮아를 말하고 웃음으로 섭섭하지 않다를 숨겼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서늘함이 있었다. 그녀는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본다. 아이들이 웃고 자신도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때의 표정엔 따뜻한 소리가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땐 참 많이 웃었는데 그 웃음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과거의 소리로 하루를 버텼다. TV의 소음보다 누군가의 안부보다 그 사진 속 웃음이 더 진짜 같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말없이 살아가는 게 더 무섭구나. 하루는 새벽에 눈을 떴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지를 꺼내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었지만 글은 단단했다. 나는 요즘 내 목소리를 잃었어요. 밥 냄새는 나는데 말 냄새가 안 나는 집이 되었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오늘은 어땠어요? 그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나는 잔소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 날 가족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히 울었다. 그날 이후 식탁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밥상에 앉기 전 누군가가 말했다. 오늘 미역국 맛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어졌다. 짧은 말이지만 그건 대화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이 집엔 아직 따뜻한 말이 남아있구나.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귀와 눈, 그리고 마음입니다. 말이 사라진 집에는 웃음도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 괜찮아요,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침묵을 깨는 첫 번째 용기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에는 아주 천천히 변화가 스며들었다. 아침마다 들리던 시계 초침 소리 사이로 작은 인사들이 들어왔다. 엄마, 커피 드실래요?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짧은 문장들이 오가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젠 밥상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다.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해. 한 줄이면 마음이 녹고 한숨이면 다시 멀어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 대신 웃음선이 생겼다. 어깨가 펴지고 걸음이 조금 더 느려졌지만 그 발걸음엔 여유가 깃들었다. 봄이 되자 마을 평생학습관에서 어르신 글쓰기 교실이 열렸다. 그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의자에 앉아 선생님이 물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게 참 반가웠다.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삐뚤었지만 그 글에는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다. 옆자리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글 참 예쁘네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나도 조금은 괜찮아. 바람이 살짝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순간 햇살이 부엌 창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문을 열며 말했다. 나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고요가 아니라 평화였다. 사람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걸 이 늦은 나이에야 알게 되었다. 늦게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다시 따뜻해졌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세시 대상식통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어르신의 마음이 잊히지 않도록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